병원 앞마당이 다 무덤이 돼 있는데 거기 시신을 실은 차가 와가지고 시신을 쫙 이렇게 끌어내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이 이미 토하면서 내리는데 자카 할아버지가 제 옆에 있다가 알코올을 묻힌 손수건을 제 입에 이렇게 딱 대주시더니 너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그랬지. 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면 죽음도 볼 수 있어야 돼. 너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으면 전쟁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여행을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여행을 해도 힐링을 생각하고 맛집 챙기고 경치 좋다. 정말 재충전하고 가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여행.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이 땅의 부끄럽습니다. 평화를 생각하고 또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신다는 게 좀 많이 좀 부끄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름은 평화운동, 평화여행이지만 사실 하시는 활동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녀도 있으신데 하시면서 좀 두렵거나 어려웠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제가 그 이라크를 그 2003년에 네 번을 갔는데 전쟁 직전의 이라크, 전쟁 그 종전선언 되기 전의 이라크, 또 점령 중의 이라크 이제 그 맨 끝에 죽은 사상자, 민간 사상자를 조사하는 일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종전선언이 되기 전에 이제 폭격이 잠깐 멈추고 종전선언이 되기 전까지 이제 군인들이 막 이제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구호단체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안 돼가지고 구호활동 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움직인 사람 평화운동가들,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긴급구호 전문가들인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그때 바그다드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제가 구호 물품하고 돈을 모으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현지에 있던 기자한테 지금 병원에서 마취제가 없어서 생으로 팔다리를 다 자르고 피로 피를 쓸어내고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할 수만 있다면 전신 마취제를 좀 구해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겨레랑 같이 캠페인 중이었는데 한겨레에서 이제 북한으로 그 지원하던 전신 마취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바그다드를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긴급구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료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그 약을 싣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직 연기가 막 나고 막 약탈이 일어나는 바그다드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의료진이 저희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분을 누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너 이분 만나가지고 어느 병원에 그게 필요한지 한번 다녀보라고. 그래서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의사 가운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청바지에 꼬질꼬질한 티셔츠에 헤드랜턴을 하신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막 그려져.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잘 걸어? 이렇게 얘기해. 체력은 어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 나랑 3일 동안 같이 걸어 다니면서 네 눈으로 보고 현장에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함께 같이 다니면서 해보자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바다를 3일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면 막 머리가 터져서 실려오는 사람, 뭐 총에 맞아서 실려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라크 의사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간섭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 현장에 그냥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들을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도와주셨는데 이분이 딱 이라크 전쟁 터진 날 모두 철수할 때 거꾸로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분이고 이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 창립한 분이고 이분이 또 언덕 위에 의사회를 창립한 분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3대 의료단체를 창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바그다드를 빠져나오는데 국경에서 프랑스 의사들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닥터 자크랑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럼 너 우리랑 같이 빨리 여기 기자들 나가는 편에 나가자 하면서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 할아버지는 이랬더니 너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랑 그러고 다녔냐 이러시는데 이분이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가장 존경받는 전쟁 의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병원을 다니던 중에 뭐 이제 시신을 처치를 못하니까 병원 앞마당이 다 무덤이 돼 있는데 거기 시신을 실은 차가 와가지고 시신을 쫙 이렇게 끌어내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이 이미 토하면서 내리는데 자카 할아버지가 제 옆에 있다가 알코올을 묻힌 손수건을 제 입에 이렇게 딱 대주시더니 너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그랬지. 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면 죽음도 볼 수 있어야 돼. 너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으면 전쟁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잘 견디면서
이 장면을 보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죽음이 얼마나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함부로 다루어지는 건지를 잘 보고, 그리고 네 평생에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일 안에는 죽음을 보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두렵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망설임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군인들도 다 군대 입대할 때 뭐 또 파병 갈 때 서약하고 가잖아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평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가. 성경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다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행복한 삶 아닌가. 죽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제가 이라크를 가면서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